빠른 시간 내 제가 볼 때는 1, 4분기 내내 틀을 잡아야 된다. 전후추구라는 걸 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한미 간에 협정을 맺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뭐 SMR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세계에서 5위예요. 지금 SMR도 우리가 기술이 앞서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원자로가 잠수함에 들어가는 건 1000배 이상 안전도가 높다. 우리가 많이 만들어 수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핵추인 잠수함에 다른 국가는 비상발전기에 납축전을 쓸지 몰라도 우리는 그 전고체 쓰면 출력이 더 좋아지잖아요. 앞서가는 모듈이죠. 앞서가는 조합이고. 문근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잠수함 이슈 한번 다뤄보겠는데, 최근에 이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로 재처리를 내년에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발표를 했죠. 우선순위 없이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풀겠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미 원자력 안보 협력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미 정상 간에 이제 정상회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실행력을 강하게 집행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진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참 많고, 또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급부상하기 때문에 유성락 안보실장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 제가 볼 때는 1, 4분기 내내 틀을 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첫째는 이제 우리가 군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후추 우라늄을 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정을 맺어야 되고, 이것이 IAEA하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3자 간에 이제 협의가 돼야 돼요. 이 정도가 이제 이 첫 번째 권문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이것도 이제 확보하는 거, 권한을 확보하는 건데, 이것도 일본 수준으로 빨리 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미국에. 그다음에 특히 마스가에는 1,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청와대 이제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걸 하려면은 미국은 그 강요들, 우리 강요들끼리 이렇게 또 협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는 의대로, 미국 의회는 의대로 우리 국회와 이렇게 또 협력이 돼야 되고, 정재계는 재계 같은 데도 수장들도 같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민관군 산악연이 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냥 누구한테 떠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괄 타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정은 함정대로, 그 다음에 또 농축 재처리는 재처리로. 근데 우선 급한 거는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걸 IAEA하고 미국하고 빨리 협력해야 된다. 그 방향은 참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지 또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고, 확실히 앞으로도 외교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양국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느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로 움직이려면 안 되니까, 특히 원자력 분야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1988년도에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농축 및 재처리를 가졌느냐, 요거를 잘 벤치마킹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도 뭐 원래 의회에서는 좀 반대를 했는데, 워낙 그 일본과 그 미국 두 전상 간의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반대했어요. 5개 부서 검토시켰는데 3부서는 오케이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검토해봐 했는데 2군데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의회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의회에서도 계속 반대했다고, 상황 안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막 정재계에서 다 의회까지 이렇게 설득을 해서 반대, 비토는 놓지 못하게 한 거예요. 90일이 경과하니까 자동적으로 숙려기간이 지나서 레이건 대통령이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축 및 재처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970년대 초부터 노력해가지고 한 20여 년 만에 했다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방 하리라는 생각은 못해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 에이펙에서 전 세계 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서두르라, 이게 이제 이 컨벤션 효과가 끝나기 전에 빨리 서두르라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고, 지금 정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거든요. 단순한 군사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해양 패권과 한미일 역할 분담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일본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속내 무엇일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범 국가라 해가지고 평화헌법 구조회의에서 이제는 자기들 전수방위만 하겠다. 쳐들어오는 것만 막겠다. 그게 전수방위인데 그다음에 쳐들어와도 미국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보조하고 이런 역할이 하는 게 지금 미일 안전보장 지침인데 사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다 요코스카에 전개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갈급한 게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상 걱정하는 게 미국이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중국도 막아야 되고 러시아도 막아야 되는데 여기 목표에서 계속 야금 해가지고 군사력 증강해 왔어요.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 우리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가져야지. 우리도 그런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 있을 때부터 이제 방위 관련 문서를 3개를 고치면서 공격할 수 있게 되다. 공격할 수 있게 일본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쭉 가왔지만은 항상 미군이 떠날 걸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준비해 왔다고. 핵잠수함도 이미 1960년대부터 무쏘라는 상선에 선박용 만들어가지고 다 시험했어요. 그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DRX라는 심해 잠수함 거기다 쓸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놨다고. 그러나 그것이 언제 쓰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가진다니까 우리도 한번 가져야 되긴 한번 떠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갈급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북한에서 계속 핵무기 만들어 우리 공격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압박 안 하거든. 그런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최근에 같이 이제 이 중국하고 계속 으르렁거리고 중국과 관계가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도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중국과 북한 역시 한국 핵 잠수함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 희망한다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북한은 한국 핵잠에 대응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중국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까요? 중국하고 북한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걸 보면은 좋은 무기는 좋은 무기예요. 그죠? 그쪽에서 막 경험을 하면 신경 안 쓰면은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 정도 신경을 쓰인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핵무기 있고 핵잠수함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감이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핵무기 있고 핵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어. 우리보다 진도가 앞에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막 압박하고 엄프 놓고 협박할 수 있는데 그게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싫어하는 거고 그러나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어느덧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 가져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P5라 해가지고 법적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NPT라는 게 불공정 조약이거든. 강대국만 갖고 나는 갈 테니 너는 갖지 마라 이게 이제 NPT인데 그 의도가 좋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보다 경제력도 40~50배 뒤지고 명목 GDP 같은 거 100배 진짜 못 사는데 그런데 다 갖자. 핵무기도 갖고 핵잠수도 갖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 먼저 우리를 위협했느냐.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위협하는 걸 무력화하겠다 하면 기분 나쁜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이 핵무기 가질 때 한 번이나 제재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핵잠수함 만든다. 그게 핵무기 만든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하면 하는 거고 그것이 그동안에는 이제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데 못하게 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파하는 데 힘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거 중국을 견제하는 데 좋겠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좋겠네?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미국이 여태까지 핵무기를 다 못 갖게 했는데 P5 안보리 상임위에서 5개만 갖게 했는데 허락했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다 용인했잖아요. 북한은 용인 안 했지만은 그런 나라는 자기들이 이익에 국익에 도움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핵잠수함도 국익에 도움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게 아니라 승인 동의를 한 거지.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힘이 셌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과거는 힘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10위권에 들기 때문에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지킬 게 많았으니까 우리도 필요하다 이런 걸 강력히 얘기했고 미국에서 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안보도 필요하고 미국의 안보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딱 작용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힘을 실어줄 때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나 중국이 뭔 얘기해도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 일단 어떻게 빨리 어떤 잠수함을 갖느냐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가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도 차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 해양 안보 전문 매체 심색에 따르면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동력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기술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 기술이 기존 디젤 전기 잠수함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잠수함을 만드는 데 적용될 경우 건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건 수사적인 얘기고 네. 사실 원자로라는 거는 맨 처음에 가장 작은 스몰 SMR이라는 게 스몰 모듈러 리액터니까 가장 작은 거거든. 네네. 원자로 그거 원래 1954년대 노틸러스 잠수함에서 시작한 거예요. 가장 작은 SMR이라고 그것이 이제 원자력발 쉬핑포트로 발전했잖아요.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로 그걸 하고 그거는 상용이 되니까 경제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만들어낸 거고 작게 하면은 어디에 쓸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나 이 배에 있는 거는 그동안 쭉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이 명맥을 유지했는데 그래서 SMR은 많이 안 만들고 그랬는데 대형 발전소보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형 발전소 그보다 훨씬 형 SMR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작게 만든 게 잠수함이란 말이죠. 원조는 가장 작은 SMR이 잠수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기술의 하나의 흐름이지. 우리는 지금 SMR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세계에서 5위예요. 5위. 다 펼쳐놓고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작게 만드느냐. 가장 작게 만드는 게 SMR이고 그보다 더 작게 만드는 게 진짜 극소형의 SMR이 잠수함이에요. 이게 핵추진 네.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근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건 SMR 중에서도 아주 그 안전도가 높인 거. 육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가만히 있잖아요. 억수항이 있잖아요. 고정해 있잖아. 쿨링 시스템이나 증기 발생기나 모든 것들이 연관 장비가 다 고정돼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고난도 기동을 하고 속력을 내고 그 원자로 그 연료봉 조절하면서 열을 더 내게 출력을 더 내게 계속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도예요. 작은 그 공간에서 그 다음에 승조원도로 바로 옆에 있잖아요. 승조원들 생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단벽이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회의할 때 그 원자력 발전소 나와가지고 지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원자로가 잠수함에 들어가는 건 1000배 이상 안전도가 높다. 1000배? 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거는 컴팩트하게 만든. 그래서 고난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스콜피온이나 그다음에 스레셔함, 그다음에 러시아 거 제일 유명한 크루스크 이런 것들이 해저에 사고 났잖아요. 그러나 자동 정지되고 방사능 유출이 안 됐잖아. 해저가 오염된 적이 없다고 보고된 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의 맥락은 비슷한데 가장 고난도다. 작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는 만들고 여러 25개 이상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SMR도 우리가 기술이 앞서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많이 만들어 수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 세계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기술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술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삼성 SDI나 하나오션 등 국내 기업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 잠수함 전력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는 세계 최고의 강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 중이고 아무튼 간에 이 SMR 기술과 이런 2차 전지 기술을 함께 활용한다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신속 추진, 개발 이런 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데는 사실 원자로가 기본 추진이고 베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로가 비상 정지됐다 무슨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은 비상 발전기에 옛날 납축전지 이런 걸 써요. 지금 디젤 잠수함 같이 그건 간단하게 비상용으로 그런 것들은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앞서 리튬 이온전들이 이미 우리 장보고스 배치 투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앞서가는 게 전고체거든.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실 전해질이라고 전해질 이런 것들은 음극과 양극을 반응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전해질이 액체예요, 액체. 근데 이제 전고체라는 걸 다 고체로 만들 건전지 같이 액체로 만드는 막 움직이면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화재 염료도 있고 그런데 전고체라면 화재 염료가 없고 출력이 더 좋아요. 1.5 내지 2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배터리 성능이 나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한 2027년 넘어야 이제 실용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개발하면은 핵 추진 잠수함에 다른 국가는 비상발전기에 납축전을 쓸지 몰라도 우리는 그 전고체 쓰면 출력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잠수함이 훨씬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좀 그런 기술이 가미되면은 플러스 오인은 맞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앞서가는 모듈이죠. 앞서가는 조합이고